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입체나 설치 등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지유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 실크스크린, 도자기 등으로 시각예술을 하고 있는 루시라고 합니다. 가족을 주제로 그림 그리고 있는 신리라입니다. 작고 사소한 주변의 사물, 풍경들을 시각화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효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화의 과정과 시간성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김경욱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2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서슬기입니다. 저는 사람이 일생 동안 여러 상황에서 겪게 되는 감정과 그 감정의 변화, 그 감정이 분화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 지켜보기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일상의 경험이 제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저는 삶을 좀 단순하고 순수하게 바라보는 데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찾은 이제 위로와 상상들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튼 뒤에 숨어있는 강아지 발이라든지 테이블 위에 가족들이 이렇게 먹고 남은 그 식사 시간을 갖고 난 뒤에 이렇게 그릇들이 흩어진 모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위로를 얻었고 몸은 자라서 어른이 됐지만 아이의 이렇게 동심으로 지내고 있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 어른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사람들의 눈 때문에 말하거나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속으로 상상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요즘 이런 것에 마음을 뺏겨 너는 어때? 라고 묻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삶을 살면서 그때그때 느끼는 어떤 찰나의 감정들 또는 오래된 생각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그림을 통해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어떤 것을 나누고 싶다는 아니고 삶에 대한 이야기겠죠, 결국은. 특별함이 없는 사물들, 풍경들을 시각화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들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시간에 대한 기록이랑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시각화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필선으로 무수히 긋고 문지르고 하면서 그 문자로 일기를 쓰듯이 저는 선으로 계속 그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오늘의 생생함, 어떤 그 많은 감정들을 그 선 하나하나에 눌러서 일기를 쓰듯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가든 오브 페인팅으로 20여 년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작품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회화들이 보통 이미지로 많이 읽혀지는데 회화의 과정은 작가의 어떤 사유의 시간이나 밑작업부터 시작해서 기나긴 어떤 과정들이 찰나에 이제 완성된 이미지로 보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더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작업 과정이 사실은 아주 더디고 고되고 약간 그런 과정인데 사실은 이제 어떤 그런 과정을 좀 즐기는 편이기도 해요. 저는 기억에 남아있는 잔상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사물이나 그런 어디서 봤었던 듯한 사건들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림 안에서 야광별이나 인형의 집, 또 목마 같은 그런 유년 시절에서부터 시작한 그런 이미지들을 작업 안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연하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리운 감정 같은 것들을 꿈이나 환상과 연결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활동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업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임신과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16년도에 첫 아이를 낳고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21년도에 둘째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낳기까지 굉장히 큰 공백이 있었고 그동안에는 작업을 거의 하지를 못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 거는 25개월부터였는데, 그 적응을 하고 이제 처음에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되게 자주 아파서 제가 계속 다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돌봐야 되는 그런 적응 기간을 거치고 한 5년? 4년, 5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또 아이들은 자주 아프기도 하고 제가 제 손에서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아이를 재우고 밤에 작업을 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저도 되게 피로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일을 놓게 되면서 경력 단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출산하고 최근까지 쭉 그 경력 단절의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작가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돈이 되는 일, 돈이 되는 창작 작업을 우선적으로 했었고 또 그 이후에는 육아 때문에 이제 작업을 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시간을 좀 내서 5년 만에 이제 개인전을 작년에 했고 이제 다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작업을 시작한 거라 중간에는 경력 단절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조금 늦게 또 출산을 하면서 그 한 1년 반 정도? 3명이요. 혹시 나이가 다 어떻게 돼요? 차이가 많이 나요. 큰 애들은 이제 20대 초반? 그리고 막내는 7살? 제가 뭐 항상 경력이나 뭐 이력서 제출할 리스트 정리를 해보면 2014년에서 17년도가 아무런 경력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되돌아봤을 때 그 시기 때에 이제 가장 육아에 좀 집중을 해서 어떠한 자기 인내의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그 인내의 한계치를 깨는데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할 여력이 없죠. 경력 단절은 아직 아이를 키운 지 얼마 안 돼서 없었지만 이제 작년에 임신을 하면서 아무래도 몸의 변화도 있고 또 출산 준비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작품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는 더 시간을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업의 그 모티브가 되었던 감정들이 슬픔이나 상실감 같은 좀 무게 있고 어두운 감정에 관한 것들이었다면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행복감이나 고귀함 그런 조금 더 밝고 다양한 복합적인 그런 것들로 조금 변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도자 흙을 사용하고 거기에 유약과 같이 광물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그걸 다룰 수 있는 재료가 아니고 밀랍 전토라든가 그냥 페이퍼 클레이 같은 그런 조금 친환경적인 재료들을 작업에 도입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영감이 딱 떠올라서 그 캐릭터로 만들어서 계속 그려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발주받은 일이 아닌 개인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러면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이한테 외적인 모습이나 아이가 행동하는 돌발적인 상황이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영감으로 작업을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제 작업에 굉장히 큰 영향도 주고 영감도 많이 줬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던 날 되게 탐스럽고 하얀 한방눈이 이렇게 포근하게 하얗게 이렇게 내렸는데, 그게 마치 제 인생의 제 삶의 배경을 이렇게 하얗게 모두 지워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여기저기 너무 얼룩져서 다시 손 쓸 수 없을 것 같았던 지난 과거들을 그 아이가 되게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 아이처럼 귀엽고 반짝이는 현재로 저를 이렇게 딱 불러 세운 것 같아요. 출산을 하고 작업을 시작한 거라 크게 변화는 없어요. 작업들이 크게 변화는 없는데, 이제 그 막내를 놓고 나서는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리고 동선이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그래서 그 전의 작업들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것들을 자꾸 시선이 가서, 뭐 그런 주변의 사물, 바로 앞에 있는 풍경, 그런 것들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지,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제 안에서, 제 동선 안에서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변화라면 변화일 것 같기는 해요. 출산 이전의 사고 방식은 항상 작업 위주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화 자체를 주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회화에 대한 생각만 머리에 가득 차 있었지, 어떠한 사회 변화나 일반적인 삶에 대한 관심도가 거의 없었어요. 작가 생활만 오로지 거의 38년, 39년 하고 출산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정말 심각했는데, 그때부터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현실이라는 게 느껴진 거죠. 어떤 이상 세계를 추구를 하다가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아직 얼마 되진 않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통해 그 전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작업에 일상의 기억이나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네, 생활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한테 맞춰져 있고 제가 중심인 제 생활이었는데, 지금은 아기가 중심이 돼서 아이를 이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활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순간은 매 순간 힘들지만,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사실 크게 아주 힘들다거나 그랬던 것보다는, 아직 그런 거는 없지만 육체적으로 조금 힘이 들 때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돌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매 순간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쉬는 날 없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 육아가 끝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 순간이 힘들죠. 힘든데, 애들은 제가 이렇게 계획 안에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변수가 아프거나 뭐 어떤 다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를 계획을 할 수 없는 거? 아이가 아주 아기일 때부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저는 24시간을 생각하거든요. 모유수유를 이제 하게 되면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4시간 케어한다는 마음이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키우면서보다도 그 출산했을 당시가 제일 힘들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네. 더 키우면 더 힘든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아이를 키우게 되면 제가 인내심을 키워야 되는 상황들도 좀 생기고,
네,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아이를 키운다고 하지만 아이가 저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행복하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 꼽으라면 잠자려고 누웠을 때 아이들을 재우면서 양팔에 한쪽씩 아이들을 껴안고 재워줄 때 그때 아 오늘 하루도 정말 무사하게 잘 보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행복해요. 아이가 이제 항상 작업을 하려고 꺼내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놀거리를 찾아서 놀다가 이제 엄마가 뭔가에 집중하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그 아이만의 자유로운 조형 감각으로 그리는 걸 보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게 또 이제 저의 작업으로 연장되기도 했고, 저에게 온 아이여서 그런지 그런 상황을 되게 잘 받아들이고 즐겨주고 또 저한테 서로 이렇게 영감도 주고 그런 아이로 네, 자라게 되어서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는 뭘 해도 너무 귀엽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한데 자기 전에 이제 같이 누워서 그 아이가 제 볼에 자기 볼을 막 부비면서 근데 되게 작고 다정한 목소리로 엄마, 엄마 이렇게 꼭 불러요. 근데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매 순간. 매 순간 힘들고 매 순간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뭐 특별하게 이때가 너무 행복했어요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사실 힘든 걸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기쁜 거는 되게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보면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 성장할 때가 눈에 보이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쁘고 별거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아이가 깔깔깔 웃을 그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문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가 그렇게 즐겁게 웃을 때가 저는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직 아기가 신생아라 표정 변화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웃던 그 순간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요. 이렇게 품 안에서 잠들었을 때 같은 사소한 순간들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력 단절을 겪고 육아도 해보면서 상황이 또 다른 저를 이끌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수용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들, 전에 했던 것들을 다 잊고 새롭게 작업하는 용기를 좀 가지려고 하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작업을 해나가고 싶어요. 육아를 하기에는 육아를 하고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요. 예술촌에 들어와서 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또 그 큰 작업으로 종이에서 큰 작업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그 고민거리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밀도라든지 그런 제가 시각 디자인이 전공했기 때문에 회화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저의 모자람을 좀 더 채우는 시간을 갖고 네,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주하기 전에도 저 춘천의 재단에서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많고 청년 작가들이 작업하기 그래도 괜찮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잘 키우고 작업도 열심히 하고 되게 명확하죠. 명확하고 심플한 그런 계획인데
네, 작업도 열심히 하고 아이도 잘 키우는 게 제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냥 주변에 같이 육아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그런 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그 애로사항, 그런 감정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힘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또 으쌰으쌰 하는 것도 있고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계획은 없어요. 계획은 없고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하는 거? 그게 제 계획이죠, 뭐. 글쎄요, 뭐 기대 없이 왔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조용해서 작업에 집중하기에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품의 과정이 더디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작품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작품에 조금 더 온전히 집중해가지고 작품을 좀 늘려서 올해 개인전을 하려는 걸 목표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여기 춘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전시 기회가 이번에처럼 있으면은 같이 전시하고 이제 작가분들도 좀 교류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육아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 방향을 좀 생각하고 있고 또 기존에 했었던 작업에서 벽지 작업을 좀 더 이어가고 싶고 또 하루 중에 이제 육아가 끝나고 할 수 있는 그런 드로잉들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깰랑말랑해서 그런가 봐. 졸려서. 고생했다. 너무 어려운 질문,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친어머니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세요? 갑자기 이 질문. 이상하다. 잠시만요. 조금 이따 해도 되죠? 이건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패스해주세요. 그냥 네, 잠깐만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실 잘 안 나와요.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엄마는 딱 저의 엄마인데요. 저는 작년에 개인전이 저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기도 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모티브로 작업을 해도 그 작업을 하는 내내는 저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엄마가 둘인 거였죠. 저는 낳아주신 엄마가 바쁘셔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쭉 20살 때까지, 대학을 가기 전까지. 그래서 할머니가 저한테는 엄마이기도 한데 두 분의 엄마가 계신 거죠, 저한테는. 근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냥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냥 네, 잠깐만요. 그 어머님 세대는 저희 세대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의 어머님을 봤을 때나 저희 어머니를 봤을 때도 그렇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세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엄마 세대는 조금 더 다르죠. 자기를 생각을 많이 하는 세대예요. 저 자신을 엄마로서 가다듬는데 어떤 기준점을 생각하게 만드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 엄마의 마음은 진짜 모르더라고요. 낳아보지 않고서는.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은 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